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고전문학사 세 번째 시간으로 서주문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역사와 문학의 시작입니다. 중국 고대사를 다시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고대사는 하나라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우임금이 13년 동안 치수 사업을 하자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선양을 하면서 하나라가 시작이 되죠. 순임금은 바로 우리 사마천의 사기 오제 본기 가운데 다섯 황제, 전설적인 다섯 황제의 마지막 임금인 그 순임금이죠. 순임금까지는 이제 약간 선사 시대의 상대고, 하나라부터는 이제 역사 시대로 진입해서 섬서성 상주에서 초기 유물이 발굴됐고요. 또 나중에 하나라의 수도로 밝혀진 하남성 이리두에서 궁전 유적지와 유물이 발굴된 바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걸왕의 폭정으로 멸망을 했죠. 그 다음은 상나라입니다. 상나라는 탕왕이 건국을 했고요. 은허라고 해서 은나라고도 불렸죠. 수도의 이름을 따서요. 하남성 소둔촌에서 발굴된 상나라 수도 유적을 바로 은허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갑골문과 청동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주왕의 폭정으로 멸망을 했는데요. 이때 유명한 이제 고사가 미녀 달기와 주지용님이죠. 주지용님은 술 연못과 그리고 고기 숲이란 뜻인데, 연못에 자루에 술을 담아서 이렇게 띄워두고요. 그리고 이 나무에 육포를 매달아서 안주로 삼았다. 이래서 나중에 아주 흥청망청하는 그런 모습을 대표하는 말이 됐습니다. 이게 BC 1122년에 이제 멸망을 하고 다음에 주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는데요. 바로 이 상나라까지는 아직 중국 문학이 발견된 내용이 별로 없고요. 주나라로 접어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문학사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문학사도 서주 문학부터 이렇게 다루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주나라는 문왕과 강태공 여상, 우리가 흔히 태공망 이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이죠. 또 강태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은나라 말기에, 상나라 말기에 이렇게 선정을 베풀면서 인심을 얻고, 그 뒤를 이어서 무왕이 바로 이제 주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BC 770년에 이르러서는 이민족이죠. 견융의 침략을 받아서 이 호경에서 낙양으로 천도를 하고, 이때부터 우리가 주나라를 동주라고 부르게 되죠. 마지막 동주는 유왕이 무능함을 보여서 애첩 포사와의 고사가 유명한데요. 포사가 잘 웃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왕이 포사를 웃게 만들려고 가짜로 봉화를 올려서 변방의 장수들이 그것을 보고 달려오는 우스운 모습을 보고 마침내 포사가 웃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 행각을 벌이다가 나중에 결국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동주는 완전히 멸망을 한 것은 아니고요. 춘추 전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실질적인 그 세력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돌입하는데요. 바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누어지죠. 대개 BC 403년을 전후로 해서 BC 770년부터 403년까지를 춘추 시대, 그리고 BC 403년부터 그 이후를 전국 시대라고 부르는데, 여러 나라 제후국들이 서로 그 쟁패를 했지만, 특히 춘추 시대는 5나라, 그리고 전국 시대는 7나라가 특히 세력이 강했다고 해서 이들을 춘추 5패, 전국 7웅 이렇게 부르고 합니다. 바로 이 이제 춘추 시대 때 이제 공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게 여러 제자 백가들이 이제 활동을 했고, 우리가 이제 동주 문학에서 살펴볼 이번의 글은 바로 이 제자 백가들이 남긴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중국 문학의 시원을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문학의 기원에 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잉여정력 발설, 우리가 남는 힘을 이 문학 창작에 쏟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는 뭐 유희설, 재미로 한다는 거죠. 종교설, 종교적인 이유에서 모방설, 그리고 노동설, 흡인설. 흡인설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좀 본능적으로 타인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 문학을 창작하게 된다는 거고요. 또 그냥 자기 표현이 기본적인 동기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주목받고 있는 문학의 기원에 관한 설은 바로 몰턴, 리차드 그린 몰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발라드 댄스라는 설을 내세웠습니다. 발라드 댄스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민요, 무용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아직 문학이 미분화된 상태에서의 원시 종합 예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1915년에 출판된 The Modern Study of Literature라는 책에서 주장한 내용들인데, 원시 시대에는 아직 그 문학이 분화가 되지 않고 어떤 그 민요와 무용의 형태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것을 각 영역별로 조금 나눠보면 서술의 영역이 있고 명상의 영역이 있고 표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간 산문의 영역은 이 기존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밝히는 것이고, 시 영역은 이제 창조적 문학이라고 해서 존재하는 것 외에 또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적 영역에서는 서사시, 서정시, 극시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점차 문학 장르로 자리를 잡으면서 서사시는 소설, 그리고 서정시, 또 극시는 희곡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몰턴의 발라드 댄스설이 되겠습니다. 중국계는 이 고대 가요와 신화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소 좀 신빙성이 좀 부족한 형편인데요. 이것은 인도라든지 서양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좀 다른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는 리그베다라고 해서 시경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인도 브라만교의 기본 성전이 되는 신을 찬미하는 종교시의 내용을 담은 게 리그베다인데요. 중국에는 이제 이런 약간 종교적인 내용의 성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이 그리스로 가보면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같은 장편 서사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중국 문학에서는 이 초기의 문학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중국에서는 서사 문학이 일찍부터 발전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이 중국 문학의 시작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서주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주 문학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BC 한 1100년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개 두 가지 종류의 우리가 문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는 시경이고 다른 하나는 서경이죠. 이 두 가지 육아의 경전으로 불리는, 그래서 더 이제 후대까지 잘 보존이 되고 정리가 됐던 것이겠죠. 그 가운데 먼저 시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